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4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44쪽입니다. 네, 다 같이 4단원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요. 지금 5분 영상 발표회에서 우리 친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를 꿈꾸며 날마다 노력하는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서 친구를 소개하는데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했나요? 네, 여기에 화면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일시정지 버튼이 있죠. 아마 동영상 자료를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매체 자료에는 동영상, 사진, 그림, 도표 등등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 장 넘겨볼까요? 146쪽입니다. 여러 가지 매체 자료 살펴보기. 네, 여러분 매체란 우선 무엇일까요? 네, 매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나 자료들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할 때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여기 아래다가 한번 써볼까요? 정보나 자료를 전달하는 수단. 그게 바로 매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매체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네, 1번. 세미와 친구가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고 대화 1과 대화 2의 다른 점을 말해봅시다. 자, 먼저 대화 1을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한쪽 팔을 들고 뭔가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 발표회에서 독도의 날 기념 율동을 하면 어떨까? 마침 독도의 날이 다가오니까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세미야, 어떤 동작들을 하는지 궁금해. 자, 지금 세미가 우리 이 친구한테 뭘 보여줬죠? 이거는 네, 사진이네요. 사진. 사진 자료를 보여줬는데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독도의 날 기념 율동이죠. 율동을 우리가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 매체로 사진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율동이 잘 전달이 될까요? 네, 잘 전달되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네, 율동은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 사진 자료는 멈춰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 있는지 그 다음엔 또 무슨 동작이 있는지 알 수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2번을 한번 볼게요. 그럼 사진 말고 영상을 보여줄게. 인터넷에 있는 율동이야. 아하, 간단하고 재미있네. 우리도 해보자. 자, 이번에는 영상을 보여주니까 어때요? 친구가 참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알맞은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147쪽으로 한 장 넘겨볼게요. 1번, 세미는 친구에게 무엇에 대해 말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독도의 날 기념 율동을 알려주려고 하죠. 독도의 날 기념 율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대화 1과 대화 2에서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대화 1에서는 무엇을 보면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화 2에서는요, 동영상,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율동이므로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써볼게요. 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율동이므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율동이므로 사진보다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쉽고 잘 이해가 된다. 더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율동이니까 동영상이 더 적합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책 선생님을 볼게요. 어떤 사실이나 정보, 의견을 담아서 듣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매체 자료에는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영상, 사진, 표, 지도, 도표, 그림, 소리, 음악.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매체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되게 다양한 자료가 있네요. 자, 그러면 아래를 한번 볼게요. 2번,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활용한 경험을 떠올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이 여학생이 어떤 얘기를 하나 볼게요. 방학 때 제주도에서 봤던 주상절리의 기이한 모습을 말로만 설명할 때는 친구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금세 이해했어. 자, 우리 이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제주도의 주상절리, 기이한 모습. 이게 바로 내용이네요. 그러면 알맞은 자료는 네, 사진을 사용하면 알맞겠죠? 네, 또 동영상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파도의 소리를 들려줬으면 이 남학생이 그 소리를 듣고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네, 떠올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각각에 맞는 자료를 선택을 해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148쪽에 3번입니다. 한겨린에 반해서는 지구온난화로 생긴 변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제네요. 매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매체 자료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에 지도가 있고요. 그 지도 위에 과일이나 이런 농산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목을 봤더니 주요 농작물 주산지의 이동 변화이네요. 자, 그럼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맞아요. 지도이긴 지도인데 그 위에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지도 위에 이렇게 화살표도 나타내면서 무언가가 이렇게 이동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옆에 친구의 말을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화되면서 농산물 주산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감귤이 이제 내륙에서도 재배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아열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우리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5가지 기후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열대 기후가 있어요. 적도 지방에 1년 365일 되게 따뜻한 그런 열대 기후. 그 다음에 건조 기후가 있습니다. 내륙이나 사막 지역. 그리고 온대 기후. 중위도 지역에 우리나라가 지금 온대기후에 속합니다. 그 다음 좀 더 올라가면 냉대기후 그리고 극지방의 한대기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아열대기후란 무엇이냐면 이 열대기후와 온대기후 요 사이에 아열대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기후만큼 덥지는 않지만 온대기후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더운 기후를 말을 하는데요. 아열대기후로 분류하는 기준은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1년에 8개월 이상이면 아열대 기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제주도나 이 남해안이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겨울에도 따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가 이 내륙까지도 점점 아열대화가 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위쪽에 온대기후였던 이 지역까지도 아열대가 되면서 농산물 주산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감귤이 나왔어요. 자, 감귤은 대표적인 아열대 과일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열대 과일은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바나나도 있고요. 아보카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감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고흥,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고흥, 진주, 통영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 기후가 여기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 말고도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사과를 한번 볼까요? 자, 사과는 옛날에는 여기 영천 보이세요? 이 영천에서 재배를 했는데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서 강원도 영월, 정선, 양구에서도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도 있네요. 복숭아는 약간 분홍색 빛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도 지방에서만 재배를 했는데 이제는 더 올라와서 음성, 또 충주, 원주, 강원도 춘천까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포도, 단감, 인삼 모두 지금 아래 지역에서 화살표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아열대 기후가 점점 올라와서 이 한반도가 더 이상 온대 기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매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짝과 묻고 답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본 것들을 질문으로 한번 묻고 답해볼까요? 자,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 변화 이 그림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점을 알 수 있나요? 네,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가 이동하였다. 네, 뭐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위쪽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질문은요, 이 자료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질문은 이 자료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동하였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자리가 별로 없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아래에다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농작물이 이동했다고 했는데 어떤 농작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어떤 농작물의 주산지가 어떻게 이동하였나요? 어떻게 이동했나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써볼까요? 아까 여기 제주도 감귤은 나와 있었으니까 우리가 사과를 한번 써볼게요. 사과는 영천에서 영월, 정선, 양구로 이동했다. 자, 그러면 답변. 첫 번째, 사과는 영천에서 영월, 정선, 양구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또 인삼을 한번 볼까요? 인삼은 금산, 영주에서 이천, 횡성, 홍천, 춘천, 연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삼은 금산과 영주에서 재배되던 것이 이제는 이천, 그 다음에 횡성, 홍천, 춘천, 그리고 연천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그 밖에 여러분 다른 농작물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활용한 매체 자료의 종류와 그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좋은 점을 써봅시다. 자, 우리가 위에서 활용한 이 자료가 뭐라고 했었죠? 그림지도라고 했었죠. 자, 매체 자료의 종류는 그림지도이고, 자, 이 그림지도를 활용하니까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네,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는지 알 수 있었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화살표로 표시하니까 그 이동 변화까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상에서 주요 농작물의 생산 지역과 이동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써볼게요. 지도상에서 농작물의 생산 지역과 이동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림 지도를 활용하는 게 딱 좋았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볼게요. 149쪽에 4번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때 주제는 다른 나라의 문화입니다. 매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진아와 별이가 지금 다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네요. 진아는 폴란드의, 자, 내용을 볼게요. 민속춤. 자, 민속춤을 소개할 때 영상을 보여줘야지. 자, 그러면 내용과 매체 자료가 잘 연결이 됐나요? 네, 민속춤을 소개할 때는 사진이나 소리, 음악보다는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움직이는 모습과 또 음악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아는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별이도 볼게요. 별이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을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옷 사진을 찾아봐야겠어. 어떻습니까? 의상을 소개할 때 사진이 적절한가요? 네, 적절하죠? 그래서 아래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친구들이 활용하려는 매체 자료의 종류와 그 매체 자료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 진아가 선택한 매체 자료는 무엇이었나요? 영상이었습니다. 자, 폴란드의 민속춤을 소개할 때 영상을 활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민속춤에서 움직임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고요. 또 영상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따라서 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효과는 첫 번째, 민속춤의 움직임이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이 따라 출 수 있다. 친구들이 춤을 따라 할 수 있다. 네,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트남의 전통 의상을 소개할 때 사용한 자료는 바로 사진입니다. 자, 사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사진에는 색감이나 문양도 나타내기 때문에 색감, 문양 등을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영상 자료의 장점은 움직임이나 특징 같은 것들 또 따라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사진은 글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색감이나 문양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자신이라면 어느 나라의 문화를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소개할지 정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들 중에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써보시고 그 내용에 맞게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할지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디즈니 영화 중에 모아나라는 영화를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 모아나에 나오는 마우이라는 원주민이 있어요. 그 원주민이 온몸에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우이
그러니까 사실은 폴리네시아 원주민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만든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네시안,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에 사는 마오리족의 그 문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신을 하는 그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글자나 되게 뭐 무시무시한 그런 문신이 아니라 이 원주민을 상징하고 원주민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신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 자료가 좋을까요? 네, 우선 사진이 좋겠죠. 네, 사진도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동영상 자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문신 문화가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래 더보기란에 그리고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여기에 한마디로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별표 한번 해보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알맞은 매체 자료를 선정을 하려면 설명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따라 알맞은 매체를 잘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를 한번 크게 써볼까요? 주제에 따라 알맞은 매체 자료를 선정한다. 알맞은 매체 자료를 선정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